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외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죽은 목숨이고 25일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확인사살 당할 것이 불을 보듯한데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16일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이날, 이름이 너무 길다,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는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 그야말로 1% 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그만큼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집회에서 자신이 2004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공천을 위해서 기득권자에게 목매어 충성서약을 해야 하는 암울한 시대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은 그 길을 따라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재명은 노무현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노무현 역시 이재명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이 자기 말 맞다나 기득권자에게 충성서약에서 공천장을 받아내는 그런 암울한 시대로 이재명 본인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런 시대로 다시 되돌렸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놓고 지금 저런 말을 장애 집회에서 군중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만, 이제 그나마 저런 꼴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자신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부정부패로 인해서 받고 있는 재판이 몇 개입니까? 또 받고 있는 수사는 몇 건입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 이런 사건들이 전부 부정부패와 연관된 사건들이 아닌가요? 그러고도 지금 대중 앞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나 또 그걸 말이라고 듣고 박수치는 사람들이나 참 정말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밖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동지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큰 적을 향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한 것이죠. 우리는 동지니까 당신의 꿈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내가 힘들 때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 그런 애원인 것입니다.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끊어졌다는 사실은 자신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단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선거법 위반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서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 법기술자들의 법치 우롱, 이런 말로 재판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죽을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일을 판사가 유죄로 선고했다,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명식이 그래도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없다고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결정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사법부를 자극해서 이재명의 구속 사유를 오히려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더 깊이 파묻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구덩이를 자꾸만 깊게 파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 판사 급박은 그야말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25일 위정교사 재판이 징역형 이외에는 판사도 선택할 길이 없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부를 계속 급박하면 그야말로 재판부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다면 법정 구속이다,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권은 오늘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500m 옆에서 열린 자유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 규모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민심의 법정에서도 면죄부를 받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집회를 동력 삼아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인 23일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연속 3주 이미 집회가 계속되고 다음 주면 4주째입니다.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어서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집회를 열 경우 또 초라하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민노총과 손을 잡는다든지 다른 꼭 집회를 하겠다면 그런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회의 목적도 명분으로 내세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로 집회가 변질되면서 지금 여론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재명은 지금 형사피고인입니다. 형사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무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사사건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대 피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성은 고소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집회는 물론 제가 현장에서 가보지 못해서 몇 배나 뭐 규모가 몇 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릴 테니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당의 집회 역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였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파들이 훨씬 많이 결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보수단체 집회고 두 번째 사진이 민주당과 좌파들의 집회 장면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이재명 감옥 보내기 광화문 혁명국민대회는 이번 주 역시 지난주와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죄명아 감옥 가자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재명 심판,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이런 팻말을 들고 또 방탄정당 민주당을 해산하라, 조국과 문재인을 처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전날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25일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만약에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령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다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아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구속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포 동의를 요구해서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요구의 예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체포 동의안이 발부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필요 없다. 그대로 곧바로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미 작년 9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적이 있죠. 그래서 예규에만 따를 경우 이재명은 별도의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규에는 지금 체포동의안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대 국회죠. 그래서 국회의 인적 구성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번 통과되면 그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로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한동훈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도 맞는 말로 듣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집단은 아니죠. 아직은 일단은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선고되는
이재명에게 법정 구속이 선고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자체가 불경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만약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게 되면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전 논의가 없을 경우 판사가 판단해서 법정 구속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시켜버리면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정치 탄압, 사법살인 이렇게 운운하면서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심판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늘도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그야말로 개대변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